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곽두팔입니다. 제가 예측 하나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네이버 블로그를 AI를 통해서 복붙을 하는 현상이 필터링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품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블로그 글쓰기 무한생성 프로그램, 이런 게 미친 듯이 생겨나니까 네이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렇게 AI를 통해서 글을 생산하는 유저를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AI 글쓰기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해당 경고에 집중하고 있고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AI도 진보를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는 것이에요. AI 스스로 사람의 감정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즉, AI가 사람의 감정을 녹여서 AI 필터링에 걸리지 않게 하는 기술도 발달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AI로 주제나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만의 감정과 생각을 병합해서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아직까지 통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식이 잘 통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위 노출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연락과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이번 컨텐츠는 글쓰기 실력이 떨어지거나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즉, AI 컨텐츠 탐지기가 100% AI 글이라고 판단한 데이터를 명령어 2개를 통해서 2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AI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명령어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베스트는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감정을 삽입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I와 사람이 쓴 글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문체와 어휘예요. AI는 특정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장이 지나치게 규칙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가 AI가 쓴 글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휘와 문체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죠. 즉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의성이에요. 예를 들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갑자기 맛집이 가고 싶어서 맛집을 간 포스팅을 쓰거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AI는 주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시장에 간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에 간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실제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류와 실수예요. AI는 문법적으로 완벽하다 그랬죠. 형태소 이런 것들이 오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문맥이 틀릴 수도 있고 오탈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락 이해예요. 이건 뭐냐면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깊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AI한테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방법 물어보세요.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할걸요?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법 알려줘. 그럼 AI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죠. 더 깊이 있는 통찰력과 맥락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는 AI가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사람처럼 화도 내고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람이 통제하는 AI는 감정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에 반해서 사람은 상당히 감정적이죠. 상대방을 증오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댓글에 남겨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쓴 글이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영어로 쓴 글 있죠? 영어로 쓴 글이 AI가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구분해주는 라이터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활용해 볼 AI 감지기거든요. 요거는 한글 컨텐츠를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 판독해 주는 친구예요. 요 친구한테 지금 제가 챗 GPT 리튼으로 데이터 돌린 다음에 물어봤거든요. 이게 AI가 쓴 글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죠. 근데 지금 100% AI 콘텐츠 확률이라고 하고 있죠. 즉 이런 글들을 블로그에 계속 밀어넣으면 당연히 저품질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러한 방법을 파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명령어 2가지를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가지의 명령어를 오늘 배워야 되는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명령어를 그냥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챗 GPT나 AI한테 질문을 하실 때 같이 병합해서 활용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질문했습니다.
챗GPT에서 정보를 얻을 때 사람이 쓴 것처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값이 필요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temperature, 해당 값을 중간 정도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0.7 정도로 설정하면 적절한 창의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즉 값이 높을수록 무작위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리고 탑P라고 있습니다. 이 탑P는 높은 값을 설정할수록 다양한 단어 선택을 가능하게 해요. 즉 응답이 더 사람답게 보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요 temperature, 탑P 요 두 가지 값을 조절해가지고 사람이 쓴 것처럼 속여보자 라는 것이에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temperature 값을 0.7로 설정하고 탑P 값을 0.9로 설정하면 적절한 창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글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다면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AI가 쓴 글을 사람이 쓴 글처럼 꾸미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고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을 건데 곁들일 와인 종류를 추천해봐 라고 했죠. 답이 쭈루루룩 나옵니다. 이거는 AI가 쓴 글이 맞고요. 이걸 그대로 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AI 문서 판독기예요. 여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Detect AI Content 눌러보겠습니다. AI 문서인지 아닌지 확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클릭! 자, 보이시나요? 100% AI가 쓴 글이라고 판독기가 판독을 해버립니다. 즉 이러한 문서를 계속해서 블로그에 밀어넣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를 통해서 글을 추출하고 내 감정을 녹여가지고 글을 쓰는 것, 그게 베스트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너무 귀찮으실 수 있어요. 글쓰기가 적성에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새롭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을 건데 같이 곁들일 와인 종류를 추천해봐. 템퍼레이처 값 1 이상, 다양한 응답 생성, 탑픽 값 최대한 높여서 다양한 응답을 추천해줘. 정확도를 낮추고 인간의 감정을 녹여서 실제 쓴 글처럼 꾸며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데이터를 제공을 해줬고요. 그 결과 AI 판독기가 해당 글은 22% 정도 AI가 쓴 걸로 추정한다 라고 판독을 해줬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챗 GPT를 통해서 글을 쓸 때 이 해당 명령어 있죠. 템퍼레이처 값, 탑픽 값 조절하시고요. 사람의 감정을 녹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 정립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항상 100%는 절대 아닙니다. 이 글도 AI 문서 판독기에서 AI라고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탈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죠. 이 노란색 글들이 AI가 쓴 글로 추정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탈고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AI 문서라고 100% 감지되던 친구들이 제가 명령을 바꿨죠. 이 템퍼레이처 값이랑 탑픽 값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녹여라, 정확도를 떨어뜨려라, 이렇게 AI를 속이는 명령어를 주니까 나름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점점 AI가 쓴 글이 아닌 것처럼 판독기가 판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카운터 펀치를 한 번 더 날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란색, 이 노란색이 AI가 쓴 글이라고 판독을 하고 있죠. 이 글을 탈고를 해보는 겁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블로그를 많이 쓰면서 느낀 점은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AI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경우에도 이 서론, 이 글을 쓴 목적과 결론, 총평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녹여가지고 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랬을 때 더더욱 AI가 감지를 못할 거예요. 실제 인간의 감정이 녹아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 4번 피노누아라는 와인의 특징은 부드럽고 섬세한 맛이 특징으로 다양한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라고 쓴 게 AI 글처럼 느낀다고 판독기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라고 다시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독기가 판독을 했을 때 AI가 쓴 글이다 라고 지적한 글들을 하나씩 수정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26%였죠. 확률이. 이게 10%로 떨어집니다. 즉 사람의 감정을 무조건 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AI는 감정이 없어요. 사람의 감정을 따라하려고 해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이나
특성을 반드시 블로그 글에 녹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대로 복붙을 하는 걸 계속하는 건 상당히 유용해 보여요. 그리고 네이버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 제가 템퍼레이처 값 그리고 타픽 값 이런 거 조절하고 여러 번 명령을 다시 줘봤는데도 AI라고 판독하는 글이 나오긴 했어요. 즉 해당 방법이 100%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들어오신 다음에 GPT, 챗GPT, AI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제가 어떻게 상위 노출시켰는지 A부터 Z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애초에 정확한 방법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AI를 통해서 컨텐츠 아이디어만 얻을 뿐인지 그걸 그대로 따라 쓰는 건 웬만하면 안 합니다. AI가 쓴 글을 보고 제가 검토하고 제 생각을 항상 같이 써주거든요. 그게 베스트고 상위 노출이 되는 조건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 판독기 링크는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기계형 각투팔이었습니다.